자, 먼저 82쪽 다시 한번 보자. 자, 도함수 0 되는 거 찾고 그 값도 나중에 구해도 되고 그냥 바로 그리는 거야. 이거 구하면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알겠죠? 요 4번은 이제 선택사항이라 그랬지? X절편이랑 Y절편 구하는 거. 너 머리 잘랐네? 잘 잘랐다, 야. 시원하구만. 그럼 이제 4번 잠깐 보자고. 저번에 아마 4, 5, 6번 다 그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자. 그러니까 이게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이런 그래프가 아닐까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 짝수차항밖에 안 존재하니까 이제 우함수일 거고, 뭐 이런 정보들을 먼저 보고 시작할 수는 있어. 그치? 우함수, Y쪽 대칭 함수라 그랬다. 자, 미분에서 0 되는 곳을 찾아. 그럼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인수분해 끝까지 하면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마이너스 1, 0, 1이야. 정석은 이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서 집중해야 돼. 도함수의 부호는 어떻게 조사해? 그냥 3차 함수 그리면 되지. 어차피 x절편 다 아니까. 마이너스 1, 0, 1. 요게 도함수. 도함수. 오케이? 양. 돼요? 되죠?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원래는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형도 알고 기울기가 0 되는 것도 알아. 그치? 그럼 4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야. 돼?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추적하는 연습도 했지? 그치? 도함수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다. 이거 니네 저번 시간에 기깔나게 했잖아요. 다들 잘하시던데. 아까 먹었겠지? 근데 어쨌든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이제 그 좌표축에다 올리려면 여기 함수 값도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이제 그 값 조사하는 거야. 유라,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는 거야. 3이네. 1 넣어도 어차피 값이 같을 거야. 그 다음에 0 넣으면 4야. 맞아? 이러면 이제 좌표축에 올릴 수도 있는 거지. 마이너스 1일 때 3, 그 다음에 1일 때도 3, 0일 때는 4. 그럼 4차 함수가 이렇게 왔다가 4를 살짝 튕기고 다시 3을 튕기고 이렇게 가겠네. 되지? 근데 이제 가장 4차 함수의 감상 포인트인 이렇게 꺾이는 곳은 뭐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됐죠? 5번 봅시다. 자, 5번 봅시다. 자,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아요. 자, 마이너스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되면 이렇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값이 0, 1, 2, 3개야. 그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맨 오른쪽 끝에 아래로 떨어지는. 그럼 여기가 몇? 0. 여기가 몇? 1. 여기가 몇?
2. 되지? 그래서 한 칸 한 칸이니까 아마 떨어지는 양이랑 올라가는 양 자체가 같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궁금하면 값을 구해보면 돼. 누구를? 함수 값을. 요 밑에다 넣어봤자 0 나오니까. 자, 0 넣으면 0, 0, 0, 2지. 그 다음에 1 넣으면 1이네, 1. 그 다음에 2 넣으면 당연히 같겠지만, 이렇게 뜩뜩뜩 죽어가지고 2 나오네요. 그치? 그럼 이제 좌표축 위에도 올릴 수 있는 거지. 여기가 0,2. 여기. 여긴 1,1. 여기. 여긴 2,2.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죽나 봐. 안 어렵지? 이렇게 하는 거야. 건이 잘 해온 것 같고. 근데 6번이 이제 특이한 4차 함수였잖아. 이걸 오늘 정리할 거라니까. 잘 봐. 음료수 왔어. 잠깐 기다려. 우리 음료수 어디 갔어? 자,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길 거라고 예측이 일단 되지?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일단 찾아볼 건데, 4 내려오고 3 내려오고 2 내려오고 0 되는 곳을 찾아줄 거야. 그럼 12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어서 뭐 인수분해는 다 된단 말이야. 근데 근이 몇 개야? 0하고 마이너스 1이 중근으로 남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그렇지.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0,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리고 여기를 지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합쳐. 그럼 이걸 들어서 여기다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 모양이 기울기가 0은 되는데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함수값 확인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인 곳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 말고 위에다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고 0 넣어주면 0, 0, 0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이제 좌표축 위에도 그릴 수 있다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3 여기.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잠깐 0이 됐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여기서 그래프가 잠깐 0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되겠어요? 이렇게 할 거고. 자, 잘 기억해라. 도함수가 중근 갖는 곳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생겼어. 알겠어? 다시 도함수가 중근 갖는 곳은 어떻게 생겼다고? 요렇게. 기울기가 0이긴 한데, 기울기가 잠깐 0이 되긴 하는데 그 값이 아니야. 이건 그 값은 아니야. 제일 높거나 제일 낮은 값은 아니잖아. 이해되지? 자, 이걸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숙제였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이제 개념서 펴봐. 개념서란다. 이론 노트 펴봐. 자기가 이론 노트 없애서 책 맨 뒤에다가 쓰셨던 분들은 그 책 맨 뒤에다가 쓰시고요. 자, 오늘 이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니들 이 개념 두 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제 수업을 앞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하고 그 x 절편으로 다항함수 그렸던 거 뭐라고 써줬어? 짝중근은 튕기고 홀중근은 뚫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로 10차 함수 하나 그려놓고 10차 방정식도 같이 풀어봤지, 그치? 자, 오늘 배울 건 f'x는 0의 근으로 fx 그리기야. 자, 설명부터 합시다. fx가 있어. 도함수가 있겠지. 3이 내려와서 인수분해가, 아니, 미분된. 맞아? 근데 이 도함수가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0 되는 곳이, 이거 안 써도 돼. 오른쪽 거 안 쓰는 거야. 0 되는 곳이 몇 군데야? 그러면 3차 함수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됐어요? 그래서 도함수가 근을 중근이나 3중근이나 4중근이 아닌 그냥 실근을 가질 때 있잖아. 원래 함수는 극대나 극소가 나타나요. 이건 이해하기 쉽죠? 오케이. 자, f'x가 이런 식으로 x-2란 a라는 인수를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그럼 x는 a에서 원래 함수는 극대나 극소를 갖습니다. 내가 자꾸 fx라고 적어주는 거야. 이거 fx야. 도함수가 아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있는데 미분에서 2차가 됐어. 근데 2차가 여기 봐. 만약에 x-1의 제곱이 돼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는영 썼을 때 x는 1 중근이라고 쓰고 우리가 여기랑 여기를 뭘로 보기로 했어? 1, 1로 보기로 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우고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합쳐 그리지. 그럼 그래프가 기울기가 잠깐 0이 되지만 다시 올라간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을 지우고 함수를 이렇게 합쳐야 되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도함수가 x-a의 제곱을 갖고 있고 중근을 갖게 되면 원래 함수는 x는 a에서 잘 봐.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증가하던 애는 계속 증가하고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는 건 맞아. 근데 감소하던 애는 계속 감소하는, 자,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잘 봐. 이렇게 합칠 필요도 없어. 잘 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가야 되는 건 맞잖아. 그치? 그럼 아래에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1에서 무슨 근을 가졌어? 중근을 가졌지, 도함수가.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어요. 되세요? 이거 내려오면 안 돼. 내가 그림 약간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런 느낌으로. 되지? 3중근이면. 어차피 3중근 정도까지만 알면 되거든.
원래 함수가 4차야. 도함수는 4가 내려온 3차가 되겠지.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생겨버려. 알겠어? 그럼 0 되는 곳을 찾으면 x값이 몇 중근이야? 3중근이지. 너네 4차 함수 나한테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배웠잖아. 극값이 3개잖아. 근데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 거리란 말이야. 그치? 1인 곳이 다 합쳐져야 돼. 그래서 가운데를 싹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합칠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2차 함수 같은 그림이 나와요. 이런 4차 함수도 있어. 예주된다. 선주 이해돼? 그러면 마치 1번처럼 극소나 극대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거 정리하고 이제 4차 함수 정리할 거야. 4차 함수도 모양 다 알고 있으면 그냥 그리기 쉽잖아. 얘들아, 너네 미적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 배울 줄 알았더니만 결국에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이런 거 배우는 거야. 형님. 얘들아, 저 먹으면서 하자. 자,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볼게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케이스를 나누는 건 다 도함수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자, f'x가 이렇게 x-알파, x-베타, x-감마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근을 가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가장 흔한 경우에 이런 4차 함수가 돼요. 여기가 뭐야? 알파. 여기가 뭐예요? 베타. 여기가 뭐야? 감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f'x가 실근 하나, 중근 하나를 갖는 경우, 이제 원래는 이렇게 3차를 그려놓고 알파, 베타 해놓고 이 두 부분을 합치는 거지만 방금 배웠던 지식을 합쳐주면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어. 알파에서 튕기지 못하고 떨어진 다음에 베타에서 올라오는, 자, 요런 그림. 만약 더 큰 곳에서 중근을 가지면 알파에서 극소를 갖고 올라와서 베타에서 꺾이고 싶은데 꺾이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길게 0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대신 당연히 이 알파인 곳과 이 베타인 곳에서 미분 계수는 뭐겠어? 0이야. 접선의 기울기는 0 맞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x가 이렇게 3중근을 갖는 경우, 얘는 그냥 알파에서 한 번만 꺾이는 이런 2차 함수 같은 형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건 다 도함수를 이용해 fx를 그린 거예요. 자, 니들이 보게 될 4차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하나만 더 공부하시면 돼. 근데 네 번째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이만큼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4번도 쓰긴 쓰자. 일단 써봐요. 1번 지우고 4번 써줄 테니까. 그치? 감질맛 나지 않니?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 얼음을 오지게 넣었나봐. 자, 네 번째 건요. 요거 이제 약간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이해하기 힘드신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배운 것도 원래 어디 있는 이론은 아니고 그냥 내가 니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정석으로는 다 증간표로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3차니까, 도함수는 3차니까 이렇게 실근 하나랑 얘가 이렇게 근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차식 하나가 이렇게 근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게 허근인 경우가 있어. 근데 어쨌든 기울기가 0인 곳이 한 곳은 있는 거지. 그래서 3번 같은 그림이 나와. 3번 같은 그림이 나와. 대신 3번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에 여기랑 비슷한 부분이 하나 생겨요. 오른쪽에 이런 부분이 하나 생기거나 왼쪽에 이런 부분이 하나 생겨. 이렇게 약간 완전 이차 함수는 아니고 여기 부분적으로 이차 함수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는 곳이 생겨요. 여기 기울기 0 되는 곳 있지. 이 기울기 0 되는 곳이 약간 뭉개진 느낌? 여기가 약간 뭉개진 느낌? 그런 느낌의 4차 함수가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4번 그림이랑 3번 그림 보시면 그냥 극소나 극대 관점에서 둘 다 극소 몇 개? 하나씩 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극대 극소 관점에서는 3번, 4번을 그냥 동일시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 오케이. 자, 쓰시고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우리. 자,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세 가지야. 도함수가 근 두 개를 가지면, 즉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알파인 곳과 베타인 곳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양, 양이니까 증, 감, 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겨요. 그치?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면 양, 0, 양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게 되니까 기울기가 잠깐 0이 되지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 일단 도함수가 만약에 허근을 가지면 도함수가 붕 떠 있으니까 계속 양수죠. 그럼 원래 함수는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없이 계속 증가해요. 알겠어요? 보통은 얘로 출제가 되겠지. 왜? 이건 그래프가 너무 쉽잖아.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그지? 그럼 대답해봐. 세 개 중에서 그 값이 있는 건 누구야? 얘밖에 없죠.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는 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끝. 간단하지. 이해돼? 3차는 간단해. 4차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 자, 4차는 도함수가 3차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까 배운 그림 다시 한번 그리는 거야.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인 경우가 있을 거고, 삼중근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근 하나랑 허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함수가 세근을 가지니까 음양, 음양. 그럼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상태가 돼서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알파에서 바운스근을 가지고 베타에서 실근을 가져버리면 누가? 도함수가. 원래 함수는 양이니까 감소, 증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감소, 증가. 이게 원래 함수. 이해되지? 자, 얘는 그냥 알파에서 스무스 포인트를 갖는, 애들아 홀중고는 뚫는 데 있지 않았지? 이게 이제 도함수 그림이야. 음량이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 상태에 있다가 증가 상태에 있게 돼서 마치 2차 함수 같은 그림이 된다 그랬어. 됐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뭐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고 한실근을 갖게는 가지니까 뭔가 도함수가 근 하나인 이런 3차 함수가 되는 건데, 알파를 기준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래서 감소해서 기울기가 0이 되긴 되고, 이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고 잠깐 줄어들었다가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살짝 뭉개지는 그림이 된다고. 기울기가 살짝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뭐 디테일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 있지, 얘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3개의 그림, 4개의 그림 중에서 대답해봐.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 건 뭐야? 첫 번째 거밖에 없죠. 그치? 그 4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도함수가 세실근. 그럼 도함수가 세실근이 아니면 극소밖에 없거나 극대밖에 없어. 극대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그래프 모양이 뒤집어지잖아. 알겠어요? 요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그래서 4차 함수는 요 정도는 쓸만해.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 책 맨 아래 있다. 서로 다른 세실근. 얘 정도는 쓸만해요. 알겠지? 3차는 극값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도함수가 2근. 됐죠? 4차는 극값은 일단 있어. 극소든 극대든 있긴 있는데,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도함수가 세실근. 근데 이제 외우시는 건 아닌데 얘 하나는 외워두면 괜찮다. 가볼게요. 문제 8번 보세요. 자, 7, 8, 9번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왼쪽에 문제 보시면 다음 함수 fx가 극값을 갖도록 해달라 그랬어. 이 상태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도함수를 판단하는 거야.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거든. 그치? 얘가 몇 근 가져야 된다고? 2근.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으로 문제 끝. 간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주면 얘가 양수여야 돼요. 밑에 안 돼. 중근 안 돼요. 그럼 4 플러스 3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야겠네. 이렇게 문제를 끝내는 거고, 실제로 a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지면 f'x는 2근을 가지면서 원래 함수는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꺾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거야. 오케이, 좋아. 얘들아, 내 기존 고2반 애들은 겨울방학 때 한 상태로 지금 하고 있고, 니네들이 처음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 그리고 원래
솔직히 수학 공부량이 막 엄청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걔네들보다 처음 이해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알겠어요? 그쪽 반보다 처음 이해하는 속도가 니네가 더 빨라.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 화이팅을 하는 거야. 자, 나머지는 됐고, 이제 4차 한번 해볼게. 아니다. 그 값을 갖지 않는 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12번 봐봐, 12번. 애들 단순히 이렇게만 풀고 끝내지 말고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12번 보여줄게. 자, 지금 11번부터 14번까지는 뭐 하는 거냐면 이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살폈을 때 두근을 가지면 안 돼. 중근 또는 허근.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라고 배웠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 0이면 중근 이렇게 배웠죠. 맞아? 오케이, 판별식 가자.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A는 12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여기 3A 넘어가고 3으로 나누면. 그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D가 0이야. 그럼 도함수는 근이 하나야. 만약에 D가 음수야. 그럼 도함수는 근이 없어. 그러면 도함수가 0 되는 곳에서 증가니까 증가해오다가 기울기가 잠깐 0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 여기서는 이 도함수가 최소가 되는 곳에서 기울기가 최소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야. 자, 이런 그래프예요. 좀 디테일하게 따지면 나중에 더 따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값은 없다. 이해돼? 오케이, 4차 해볼게. 16번 보세요. 쓸 거 쓰시고. 건아 이해 잘 되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텐션 있게 수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 잘 해주셔서 지금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은 자 15번부터 17번까지가 지금 다음 함수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극대랑 극소가 막 존재하려면 도함수 부호가 막 바뀌어야 돼. 자, f'x를 하면 4x 3승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4ax가 돼. 자, 얘가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몇 근 가져야 되냐면 3근 가져야 돼요. 맞지? 근데 지금 x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2x로 묶어주면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a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근 하나가 확보가 됐지. 맞아요? 그럼 얘가 몇 근 가지면 돼요? 2근. 그래서 이 친구의 d가 양수여야 되거든. b제곱 마이너스 4a c를 하면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요 16a가 넘어가서 9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9보다 크다가 되는데 여기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얘가 2근을 갖기는 갖되 0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얘랑 중근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0은 근이면 안 됩니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 0 넣었을 때는 0이 되면 안 돼. 다시 여기에 0 넣었을 때는 0이 되면 안 돼. 자, 이런 디테일 따지는 게 어렵죠, 이제. 되세요?
두근이고 0은 근이면 안 돼. 두근 갔는데 0은 근이면 안 돼. 되고 있어? 그럼 A가 0이 안 되지. 맞아요? 답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16분의 9보다 크다가 나왔는데 A값 범위가 0이 안 돼. 이 0을 빼야 돼. 답 어떻게 써야 돼?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써야겠지. 자,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푸시게 되는 거야. 17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3차 방정식이 세근을 갖도록 만드는 건 막 엄청 가벼운 일은 아니야. 자, 똑같이 갈 거야. 미분한계 2 내려오면 3x다. 세근. 자, 3x로 묶어주면 4x제곱 3x 나왔으니까 a 플러스 1x 1 되시죠? 그럼 여기에 0이라는 근이 하나 보장돼 있으니까 얘가 몇 근? 2근. 자,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양수.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이 16보다 커야 되네. 맞아? 물론 얘들아 이걸 쭉쭉 전개해서 풀 수도 있어. 이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5여서 이거 여러분들 인수분해해서 2차 부등식 풀 줄 아시죠? 맞아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너네 제곱해서 16보다 커지는 거 뭐야? 그렇죠. 5 같은 거 제곱해서 16 되는 순간 언제야? 4지. 그러니까 얘가 4보다 크면 돼. 이해돼? a 플러스 1 밑이 4보다 크면 돼. 근데 음수 쪽도 있잖아.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돼. 그렇지.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니들 원래 어릴 때부터 제곱 지으면서 우변에 풀마 다는 집 많이 했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고, 부등호 방향이 16보다 작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돼 있으면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다가 이렇게 a 플러스 1을 넣어버리면 돼. 이런 풀이도 좀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1 넘기고 1 넘겨주면 얘는 a가 3보다 크다 나오고, 여기서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나오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죠? 이제 뭐 해볼 거냐면 19번이거든. 얘는 뭐래? 그때 값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 너네 여기 문장 좀 봐봐. 극대 값을 갖도록이랑 극대 값을 갖지 않도록이랑 어떤 느낌이 좀 있니? 내가 니들한테 이제 전문 용어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공통수학 2 명제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극대값을 갖도록이랑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이랑 이 두 문장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부정의 관계가 있는 거지. 이 문장을 부정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에 16, 17번에서 연습한 게 극소 극대값을 같게 연습한 거야? 같지 않게 연습한 거야? 같게 연습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 문제긴 한데 극대값을 갖도록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얘도 2x로 묶어주면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0이라는 근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얘는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요. 되고 있니?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럼 2a고 9 마이너스 4니까 5.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야 돼. 그리고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0 넣었을 때 0 되면 안 돼요. 그럼 답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지만 2는 빼야 되니까 이해돼?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지만 2는 빼야 되니까 그래프를 여기서 끊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잘했다. 지금 이해 잘했다. 그러면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조건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a보다 2보다 작다 뭐 이거랑 또 2 이상이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부정하면 돼. 나머지 구간에 a가 있으면 이제 극대값을 안 갖는 거야. 그럼 이게 수직선에서 어느 영역을 차지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영역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부정하면 구멍 뚫린 곳을 채우면 되죠. 그쵸? 여기 말고 구멍 뚫린 곳이 답이야. 그래서 2 대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에 색칠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푸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 중근과 한근 가질 때 도함수가 3중근 가질 때, 그 다음에 도함수가 한실근 가질 때 이 세 개를 다 따져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도록 만들어 놓고 극대값을 갖지 않게 문제를 부정해서 푸는 요 방법이 훨씬 나을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 그림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색은 가져야 되는 거야. 도함수가. 이해됐어? 자, 개념 38번은 필기만 제목에다가 하고 조금 쉬고 와서 할게요. 머리 아프시죠? 자, 필기. 이거 개조법. 지금까지 한 거 이해했으면 내가 개념 40번까지 공짜라 그랬잖아. 진짜야. 자, 필기에 극값과 양 끝점 조사. 저기 지호야, 글씨 잘 써. 끝이야, 끝. 이 밑에 거 읽을 필요도 없어. 극값이랑 양 끝점만 조사하는 거야. 알겠니? 24번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살피는 겁니다. 주어진 구간이 닫힌 구간으로 나와 있네. 얘들아, x값 범위 한번 써볼게. 이런 얘기지? 맞죠? 자,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지. 족밥이야. 이제 우리한테는 족밥이에요. 미분해서 그리면 돼. 4 내리고 3 내리고 2 내려. 아, 개수도 개 이뻐.
1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인수분해도 개 잘 돼요. 12x x 마이너스 1제곱. 0 되는 곳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0하고 1 중근. 돼? 그럼 기본적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아직 변하긴 했지만, 이 느낌은 계속 살려야 돼. 알겠지? 안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어려워져요. 시작이 위에서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간다. 먼저 내려오다가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하나 생길 건데 0이야 1이야? 0이지? 그럼 얘는 실근이니까 그냥 튀어 올라와야 돼. 그 다음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생길 텐데 여긴 0이야 1이야? 1이야. 근데 1인 곳에선 그 값을 가지면 안 돼. 자, 이렇게 그냥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제는 0, 1, 1 그려놓고 지우고 합치지도 마요. 자, 근데 문제에서 그래프 범위를 몇부터 몇까지 줬어? 0부터 2까지 줬죠. 그럼 니들이 이건 시력만 있으면 풀 수 있거든? 최소가 어디야? 여기네. 저기다 0 넣으시면 되고, 최대가 어디야? 여기네. 2 넣으시면은 16, 3, 48, 마이너스 8, 8에 64, 그 다음에 4, 6에 24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니까 8입니다. 그럼 쌤, 극값과 양끝점 조사라는 말은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를 주고 나서 그 그램의 범위를 이렇게 주면, 이제 뭐 최소값이 여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일 수도 있고, 최대값이 여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일 수도 있어서 둘을 비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극값 또는 양끝점을 조사하는 거야. 이해돼? 휴식. 자, 10분 쉴 거야. 10분만 쉴 거야. 9시 5분까지. 자, 미분에서 0 되는 곳을 찾고, 자, 마이너스 4x 제곱이 공통 인수지. 어우. 자, 그러면 0이 중근 나오고 3이 실근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0인 곳, 3인 곳을 기준으로 도함수 부호 조사를 하는 거야. 족밥들은 음수 넣어보고 0과 3 사이에 있는 숫자 넣어보고 3보다 큰 숫자를 넣어가지고 부호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얘도 그릴 줄 알아. 그렇잖아.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데 바운스 포인트랑 크로스 포인트를 갖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0, 3 이런 것도 배웠죠? 그죠? 그러면 양이어서 여기가 양이 되는 거고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다. 그럼 감소해야 되니까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잠깐만.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다. 그지? 쏘리. 자, 3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바운스 포인트 하나랑 크로스 포인트 하나. 음이다.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게 원래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봐봐. 우리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 개형을 알아. 이건 똑같이 생기긴 않았지만 이제 이 느낌을 살려야 돼. 시작 어디야? 땅. 끝 어디야? 땅. 가자. 아래에서 시작해서 처음으로 꺾이는 곳이 있을 거야. 0이야 3이야? 0이야. 0에서 중근이니까 극대를 갖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3인 곳에서 꺾여 내려오는 거죠. 자, 내 주장은 이건 거야. 이 일련의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 되세요? 대신 도함수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겠지. 됐죠? 자, 문제에서 그래프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4까지 보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일 높은 건 확실하지만 여기가 더 낮아 보이지 그래도 조사는 해야 돼. 왜냐면 극대를 기준으로 되게 빨리 줄어들어요. 원래가. 자, 그럼 극대가 일단 최대값일 것 같으니까 조사하고 3 넣어서 최소는 조사해야 돼. F4랑 F-1을.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넣으면 그럼 얘가 최소가 맞네. 됐죠? 이게 최소란 뜻이고 이게 최대란 뜻이야. 오케이. 최대값 29, 최소값 마이너스 3. 이해되세요? 오케이. 넘기시면 개념 39. 함수의 최대와 최소의 활용. 자, 28번 풀어봐. 딱 중학교 2학년 문제야. 잘 봐야 돼. 중학교 1학년일 수도 있어. 잘 들어야 돼. 여기를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고, 지호야, 수업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예의가 없는데? 그건 안 돼. 알겠지? 대답도 해야지. 알겠어? 그래. 자, 여기 x야. 그죠? 요 길이가 12-2x예요. 이걸로 이제 겨냥도를 만들어 보면 이런 뚜껑 없는 박스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안 그린 선분 없지? 여기가 12-2x가 되고, 요 x를 원래 여기 바닥에 있던 걸 접어 올린 거니까 높이가 x가 돼. 여러분들 그림을 좀 잘 구분하시라고. 이 날개 모양이 이렇게 앞면이 되겠지. 이렇게 접히 올라가서. 됐어요? 어쨌든 이거 기둥 모양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란 말이야. 밑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2-2x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12-2x의 제곱이고, 높이는 x야. 여기 높이, 여기 x, 여기 높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4번이 끝났어요. 3번이 끝났어, 3번. 하나씩 채워드릴게. 밑면의 한 변의 길이 12-2x. 그 다음에 x는 뭐냐면은 잘라내는 길이니까 양수고, 6보다 커질 수 없겠지. 6을 잘라내면 12가 사라지니까, 그지? 이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식을 세우는 것 자체는 딱 중학교 1학년 수준이란 말이지. 변 길이도 문제에서 잡아줬잖아. 이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돼. 근데 이게 제곱이니까 얘들아, 안쪽은 부호 바꿔도 상관없거든? 전개할 때 이 상태로 전개하면 개수가 커지니까 2를 잡아 빼면 4로 나오는 거 알고 있어? 그치? 제곱해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암산 하시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거기 x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x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되지. 그럼 이 3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야. v 프라임 미분하고 영 되는 곳 구해주면 3으로 나눌 거야. 2랑 4로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참수인데 여기가 2, 여기가 4, 범위는 0부터 6까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 최대값 물어봤어? 뭐야? 3으로 나누면 2, 4가 아니고 2, 6이구나. 아이씨, 깜짝이야. 그럼 여기가 6이네? 뭐야?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3참수. 2랑, 최대값, 그래. 범위는 0부터 6까지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면 최대값 여기죠. 그쵸? 그래서 V2가 답입니다. 여기다 2 넣으시면 돼요. 12-4, 8이니까 제곱해서 64 곱하기 2, 128.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x가 2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다, 여기까지 필요 없겠다. 잠깐만 얘들아, 답이 틀렸거든? 맞거든? 맞아요. 128. 그럼 29번 똑같으니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27번은 풀 수 있게 내가 도움을 좀 줄게. 27번은 여기 점 여기다가 t, 6-t제곱 이렇게 써. 그러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숙제는 90쪽에 20번까지예요. 몇 쪽부터냐면 83쪽부터 90쪽에 20번까지. 요렇게 숙제. 마지막 유형 하나만 뺐는데 니들이 아무래도 식을 잘 못 세우니까 그 도형만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미분법이 맨 뒤에 소단원 하나만 남고 끝났어. 이제 다음 주에는 책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 대비할 겁니다. 시험 잘 보게 해드릴 테니까 화이팅 합시다. 지호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열심히 하면 돼. 지금 풀기 힘들잖아. 기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자고. 됐어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